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한국원자력학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을 비롯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심지어 돌팔이라고까지 매도한 야권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공개 토론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이자 이슈 위원장이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린 한국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정범진 경희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요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 자,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이 지금 최대 화두입니다. 후쿠시마의 내항과 외항 좀 다르다죠, 이게? 네. 네. 내항은 2011년도 사고 났을 당시에 오염수를 다량으로 방류했었던 지역이고요. 이제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파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배가 들어와서 물건도 실어 나르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해서 이제 방류를 많이 했고,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오염될 걸 두려워해서 이제 입구에다가 이제 그물을 쳐서 마치 네. 이제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세슘 우럭이 발견된 것은 내항이죠. 그러니까 어로 활동을 위한 채취가 아니라 그 내항이 얼마만큼 오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채취였던 거죠. 실험용 채취한 그렇죠. 네. 우럭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그게 세슘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혔다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고요. 네네. 사실은 그 어로 활동과 관련 없이 그 내항에서 어떤 방사능 오염 정도 측정을 위해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탁에 올라오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 이후부터는 그 내항 외에 그 20km 지점 또 그 밖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준치 이상의 물고기가 잡힌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요. 12년 전인데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이미 매일 지금보다 훨씬 문제가 있는 물들이 300톤씩 네. 그 매일입니까? 그렇죠. 밖으로 나갔는데 문제 없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처음에 사고 났을 당시에는 무슨 처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원자로를 냉각하는 일이 급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수라도 넣어가지고 냉각하자 해가지고 나온 오염수는 굉장히 농도도 높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에 이제 300톤씩 방류가 됐는데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우려를 많이 했지만 네.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해역에
흔적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거나 아니면 방사선에 오염된 물고기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류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세슘 기준으로 하면은 그 당시 방류했던 양의 0.1% 미만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방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 현장 시찰단이 일본 현지를 다녀오고 정부가 앞서 보신 것처럼 연일 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풀려 하는데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아직은 상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배출 기준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높으냐 낮으냐 네. 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그 뭐 반일 정서를 고려해 가지고 이거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뭐 정치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뭐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사실은 과학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리는 색안경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색안경을 끼고서는 애초부터 답을 정해놓고 사물들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니까 설득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네. 색안경을 씌워서 색깔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네. 하고 계세요. 네. 급기야 제2의 광우병 괴담 같은 천일염, 소금 괴담까지 퍼지고 지금도 뜨겁습니다. 자, 천일염이 마트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우스운 게 일단 방사선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세슘이나 스트론튬 이런 건 다 필터로 걸릴 수 있는 원소이기 네. 때문에 기껏 나와봐야 이제 삼중수소인 거고요. 삼중수소. 네. 그리고 이제 삼중수소 농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또 하나는 삼중수소가 이제 수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 수입니다. 삼중수소 물이다 수소죠. 이거.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H2O 대신에 H2O나 T2O의 형태 물 화학적으로는 물이죠. 그걸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삼중수소수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이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삼중수소도 같이 증발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천일염이 비싸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천일염이 비싸다는 거는 방류하기 전에 많이 사놓자 하는 심리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논리라면 지금 방류 전에 열심히 물고기 좀 사 먹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수산물 시장이 뭐 찬바람 분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제가 있는 들어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자, 말씀을 교수님이 주신 것처럼 이 천일염 관련 괴담은 계속 뜨겁고 특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천일염에 진짜로 삼중수소의 영향이 있기는 한 거냐. 지금 설명을 주셨지만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삼중수소는 이제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라는 거는 이제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같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핵 안에 이제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들어 있고요. 네. 이제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들어 있는 수소입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삼중수소만 방사선을 띠고 있고요. 네. 삼중수소는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몸 바깥에 있을 때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파나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을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를 직접 접한다 하더라도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네. 방사선이. 근데 이제 만약에 드셨을 때는 이제 이번에 거꾸로 이제 안에서 방사선이 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우리 어떤 그 신진대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방사선이 이제 줄어들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네네. 한 10여일 정도 지나면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체와 유기결합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기결합분이 2% 정도밖에 안 되기 아하. 때문에 사실은 뭐 바나나나 이런 커피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 네. 커피보다도 작다. 네, 작습니다. 네. 네. 자, 커피보다도 저도 커피 한 2잔씩 매일 마시는데 그 영향보다 작다는 말씀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제한 기준을 걸었는데 이 기준에 맞춰 배출을 했을 때 삼중수소가 얼마나 배출되는가 이 주요 외국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요국의 삼중수소 배출량 현황입니다. 캐나다 2020년 기준으로 1831,
미국은 19년 기준으로 1714, 중국은 1054, 한국은 뭐 214예요. 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액체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액체 폐기물을 이제 정화하고 처리해서 농도를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배출 제한치 이하로 해서 이제 배출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상식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양이 뭐 나라마다 틀리기도 하고요. 배출 기준도요. 사실은 근데 그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6만 베크렐 이게 이제 배출 기준입니다. 그보다 네네. 낮으면 배출해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 퍼 리터가 배출 기준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베크렐이라는 단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용수 기준이 10,000 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그 정도네요. 근데 이번에 방류하겠다는 건 그럼 6만 베크렐로 방류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처리수, 폐기물을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6만 베크렐 퍼 리터로 맞춘 거고요. 네. 방류할 때는 바닷물 40배를 섞어서 1,500 베크렐 퍼 리터로 낮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방류 시점서부터 음용수 기준 이하입니다. 네. 자, 이 문과생들이 위주인 국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전공하신 분들, 정통한 과학자분들,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고 권위 기관인데 과학적 근거와 다른 이슈들을 제기하는 분들과 한번 공개 토론을 언제 어디서든지 해보자. 환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 과학자들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에는 정답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의견이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쉽게 말해서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 하는 제안이었고요.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랬지만 좀 반대쪽에서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막상 해보니 자니까 네. 뭐 이제 과학자이거나 전문자이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시장, 노량진을 비롯해서 지금도 좀 혼란이 많다고 하네요. 어민들과 수산물 판매자들이 일본이 방류 전인데도 지금 손님들이 뚝 끊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최근 세슘 우럭 이슈가 있었어요. 원래 검출량은 얼만데 이렇게 논란이 커진 건가요? 이게 조금 설명을 좀 구구절절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에서는 문턱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자 같은 걸 밀다 보면 약간 힘을 줬지만 안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힘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움직이는 순간이 있죠. 트래시홀드라는 거 그렇죠. 말하는 문턱값입니다.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문턱값 이전에는 영향이 전혀 안 나타나고요. 네. 문턱값서부터 영향이 나타나는데 방사선은 문턱값이 100mS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매년 받게 되는 양이 한 3mS 정도가 되고요. 네. 문턱값은 이제 100mS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치를 문턱값을 기준으로 안 하고 네. 그거의 1%, 1mS를 기준치로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뭐 디텍터를 차고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00mS를 기준으로 하면 잘못하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1mS씩 여러 군데서 받아도 100번은 받지 않지 않을 거냐 그렇네요. 해가지고 이제 기준치를 만들었고요. 사실 그 기준치에 의하면 1000베크렐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1000베크렐 퍼 킬로그램이 이제 1mS에 해당되는 기준치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린 더 완전 강화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10분의 1. 100베크렐 퍼 킬로그램으로 이제 기준치를 낮춰버렸어요, 정부가. 네. 사실은 1000 해도 충분한 건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더 강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분의 1로 또 낮춘 기준치의 180배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그 문턱값 100mS의 한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럭 세슘은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 우럭 안 드신다는 분들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정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서 교수 얘기 왜 나왔냐면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이 괴담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말하는 이 괴담의 근거 어떤 겁니까?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항상 양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세슘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혹은 삼중수소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혹은 뭐 플루토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뭐 사고 당시의 상황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애둘러서 하시는데 네네. 실은 중요한 거는 방류하고 있는 물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얼만큼 녹아 있느냐, 네. 그것이 배출 기준 이하냐 이상이냐, 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양을 말하지 않으세요. 양은 말하지 네.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잘 모르시는 건 뭐 우리나라 국민은 전공하지 않으면 다 거의 해당될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뭐 모른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들을 속이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과학을 포장해서 사실 비과학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과학을 포장해서 비과학을 전달한다. 이걸 쉽게 말해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한번 이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죠. 네, 지금 방사능 오염수는 이제 원자로 안에 있는 어떤 그 해결료 물질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입하는 것도 있고요. 빗물이나 어떤 지하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퍼낸 결과가 이제 오염수인데요. 그 오염수는 이제 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알프스라는 것도 그 단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세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필터로 걸리게 돼 있으니까 네네. 배출 기준 이하로 이제 낮춘 그러니까 거고요. 여러 번 거르고 알프스 장치를 통과하고 탱크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각 단계별로 방사선 측정을 합니다. 전부 다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배출 직전에도 또 방사선 측정을 합니다. 네. 그러다 적어도 보니까 5-6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프스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장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측정이 됩니다. 알프스에서 고장 나도 네. 그게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고 측정이 되고요. 실은 이제 방류를 하고 나도 방류 지점에서 샘플링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방류 지점 옆에서도 또 채취해가지고 농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너무 하나만 딱 이게 슬릿을 틈을 좁혀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문제시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네. 전체 시스템을 보셔야죠. 예. 자, 끝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보고서를 내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뭐라고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어떤 그 치열한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국제기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한 가지 좀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오염수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전파가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방류하는 건 오염수가 아니고 그것을 처리한 물을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은 핵폐기수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일종의 맞습니까? 핵폐기수는? 아니죠. 프레임을 네. 씌워가지고 그거 아주 무섭게 만드는 건데 이제 저희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꾸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처리수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오염수 방류하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명쾌하게 저는 되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범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